그때는 데이터가 없었죠. 데이터가 없고, 그럼, 그냥 페트병에다가 넣어주고 이랬는데, 뭐. 그때는 뭐 로션이 있어. 나중에 로션 나오면서 이제 열심히 썼지.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고생보다도 옛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좋죠. 우리가 옛날에 남수, 남아 남석이 아토피 치료했던 과정을 좀 잘 우리 네티즌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 이 생활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간에 항상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애들이 뭐 이제 다 커가지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다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참 엄청난 고생을 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네, 맞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아토피인 걸 모르고 그 당시 이제 태열이라고 이제 그때는 많이 했죠, 어른들이. 태열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애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 나을 거라는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애들이 뭐 걸어 다니고 학교 들어가고 이랬을 때 워낙 심하니까 참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 생활하시면서 해외에서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써봤다. 그렇죠, 저런 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썼죠. 뭐 뉴질랜드 거, 독일 거, 뭐 미국 거. 네, 맞습니다. 각국 걸 다 써보셨던 거 아니야? 네, 나름대로 이제 아토피 하면은 제가 뭐 김수남 선생님보다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통달을 했습니다. 통달을 했고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겹질러지는 부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도 있고 그다음 음식에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토피로 도달한다는 그렇죠. 이제 이 공기가 환경 호르몬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 때문에 거죠. 더 심화되는데 우리가 그 남수가 4학년 때 정말 뭐 원주를 간다, 여수를 간다, 광주 어디를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이랬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가장 심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4학년 정도 때. 그래서 그 원주의 그 신림에 가면은 숯가마가 있어요. 있어. 숯가마에 가서 김광필 씨 하는 건가? 20만 원 가지고 목초액도 한 병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뭐 이것도 시켜보고. 참 여러 가지 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뉴질랜드 가장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뉴질랜드 캐나다인데 그런 데서도 다 이렇게 제품을 사가지고 발라보고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론 그때는 아토피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없다. 없었어. 없다 그때는 하는 없었어. 그렇지. 생각이 드니까. 근데 나는 인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으니까 한의원 다니고 뭐 이렇게 쭉 다니다 병원에 가면은 일단 뭐 이제 약을 주는데 그거는 효과는 빠르지. 그러나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는 참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과연 믿어도 될까? 그렇지.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 뭐 어떻게됐든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렇지. 그 뭐 한번 또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한번 속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접근하셨던 거 아니야? 애를 데리고 토요일 날 이제 김포 회사를 갔죠. 가가지고 간이 뭐 엄청났죠. 사타구니에서부터 온 등짝까지. 고추끝까지 헐어 있었다니까. 목 밑에, 얼굴만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 나머지는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뭐 파우더 가지고 바르고 씻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로션 바르고, 그때는 뭐 이제 제품을 막 시작할 때니까. 그렇지, 맞아. 이제 참 이게 긴가 민가 싶으면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일주일 발랐는데
이제 이 모든 겹치는 부분이 꼬송꼬송해지는 거예요. 뿌득뿌득해졌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딱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딱지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끓으니까 이게 피가 진물이 나고 피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피부가 이제 꼬송꼬송해지니까 아, 이게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정말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집에서는 집에 나름대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래서 걔를 뭐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다 큰 성인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아, 또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아토피 증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 호르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뭐 나만 그런 이제 또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심한 아토피가 한 6개월 됐는데 정말 피부가 정말 소나무 이렇게 만지면 소나무 껍질 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피가 바삭바삭한 거야 이게. 정말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거든요. 뭐 어떤 데는 우리 집에서 피부는 나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피부가 그 정도 좋은데 이 친구가 이제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는데 보니까 둘째도 아토피가 또 있고 셋째도 아토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줄줄이 정말 저기 한빛코리아 회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제 저를 나는 완치라 봅니다. 그 어느 정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아토피는 그 아토피의 성향이 몸 체내에 과반수가 되면은 그냥 보통 그냥 낫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 체내 수치에서 한 20, 30% 정도 되면은 충분히 치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 면역 쪽에서 회복은 돼. 예,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 이상 될 것 같으면은 회복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악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들을 케어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였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아토피 때문에 애들도 물론이고 어른들도 상당히 고통에 이제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이 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애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서 요즘은 애들이 그 아토피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전에는 무진장 예민했었거든. 그래서 먹는 것도 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 먹고 문제 생기면은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해요. 그게 다 대단하더라고. 그 자체가. 근데 남수가 한 2년 지나고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저씨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 가려우면 아토나빈으로 씻고 그렇죠. 로션 바르고선 몇 번 툭툭 치면 돼요. 이게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하지.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애들이 숙달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 막내도 보면은 뭐 가려면은 아, 참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 좋다. 그 생각은. 어른들도 가려면 막 이제 어떤 데는 참지만은 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긁을 때도 있거든. 그렇지. 사실은. 아니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은 뭐 남수, 남아, 남석이 다 같이 나랑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에서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벌써 좀 느꼈죠. 감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더니까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중단시키면 회복되겠다. 이런 정보도 그 친구들이 그렇죠. 지혜를 얻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음식이 전에처럼 우리가 한 10,
한 5, 6년 전처럼. 네, 20년 전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지가 20년 그렇죠.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그전처럼 이렇게 좀 이제 요즘은 정제를 많이 하죠. 음식 자체에.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도 정제를 좀 해서 최소한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조미료를 많이 쓰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음식에서 요즘 먹어도 그렇게 그전처럼 아니야. 아직은 부작용은- 그래도 스팸 있죠. 장기 보존 식품들은 동일해. 그렇죠. 그리고 민감하거든. 아토피 환자들은 회복시킬 때 민감해요. 예, 그럴 때는 다 중단을 해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문 열어놓으라고 내가 노상 그렇죠.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음식 조심하라 그랬잖아. 속옷, 피부와 접촉되는 옷, 세탁기 사용하지 말고 손빨래 해달라는 말씀드린 거. 그 실천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빨랐어. 그런데 관리하시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은 액밖에 없었잖아. 페트병에다가 내가 드렸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페트병 드리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회복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네티즌께 좀 말씀을 해주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체질이 있겠죠. 그래요. 체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아. 이제 뭐 김선환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토피를 가진 애들이나 어른들한테 맞는 케어를 하면 좋지만은 본인들은 잘 모르거든 사실. 그랬을 때는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걸 한번 상의를 한번 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바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아침에 뭐 바른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고.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면 자연적으로 바르는 거는 뭐 자기가 가렵지 않고 편하게 자려면은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걸 또 바르고 나오고 나면 시원하고 몸이 개운하고 그렇지.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런 걸 쭉 발란 것 같아요. 발랐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그런 걸 한두 번 바르다 보면은 뭐랄까. 요령이 좀 생기지. 그래,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애들을 케어해서 나가야겠다. 이게 사실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당사자들보다는 못합니다. 당사자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고 나면 거기에 상처가 보이는 부분, 자기가 정말 이 짧은 바지를 입고 짧은 티를 입었는데 온 몸이 이 겨드랑이며 아니면 무릎, 그 다음에 이쪽 팔꿈치 이런 데서 보면 뻑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 여름에도 목 티 입고 다니는 애들을 봤거든. 걔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저녁에 정말 충분하게 이걸 몸을 케어를 하면 그 다음날 훨씬 가볍거든. 그 다음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도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특히 내가 김선환 선생한테 가끔 이제 아침 출근하면서도 전화를 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뭐 관공서 가서 전화를 바꿔줍니다. 이분 빨리 연락해가지고 하시라고. 검찰에서도 이야기하고. 왜 그런가면은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한번 어디 갔는데 그 여자 검사인데 얼굴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아토피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토피 심하네요. 그랬더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랬더라고. 그럼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화까지 바꿔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요. 제가 내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 심정,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부모라지만 당사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걸 모르죠. 그럼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환자들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말이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농사 짓고 내가 한 8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봤잖아. 그렇죠. 예, 먹거리 농사까지 지으면서 한 부분 많이 지켜보셨거든. 초창기부터 하셨기 그래서 때문에. 정말 요거 몇 개 한의원에서 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광고를 날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광고를 했어요. 그럼. 강남 사거리에 뭐 한의원인데 거기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그래서 아닌데 근데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처방하는 대로 주고 이제 가져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현혹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부모들이 근데 힘들어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사실은 체험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또 현혹한다고도 할 수 있어. 사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나는 아쉬운 게 물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뭐 이 광고가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도 아니죠. 광고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게 가장 데미지가 큰데 근데 누구나 똑같아요. 바르고 몸이 좀 깨끗하면은 안 와요. 좀 등하시하지. 등한시하는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계속 바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좋아지면 다 나간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발라가지고 안 바르면 나타나면 발라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면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몸에 30%의 아토피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우리 인체가 케어해 나갑니다. 그걸. 그러니까 굳이 안 발라도 넘어간다고 이걸. 그냥 뭐 민소매로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뭐 좀 가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간에 이제 노력을 해서 노력하는 게 뭐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시간적인 투자, 금전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회사라는 건 운영을 하려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면은 우리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평생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처음에 아토피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토피를 체험할 때는 아토피란 말을 일반인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98년 11월 1일 KBS에서 아파트 증후군이라는 말에 그새 이제 감지가 됐던 부분이었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토피에 많이 걸렸느냐?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스팸을 구워놓고서는 밥솥에 밥 넣어놨으니까 이거 챙겨 먹어라.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문 닫아놓고선 또 어린애들은 채우고 출근한 부모들 자식들이더라고. 그래서 2005년에 제가 이 아토나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가격 하나 인상시키지 않았어. 그 가격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때 그러한 부분. 옛날에는 모르니까 애들을 누가 봤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울면은 이거 스테로이드를 발라줬어.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의료 분업이 안 돼 있으니까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부모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스테로이드를 안 쓰다 보니까 좀 빠르더라고. 또 화학 성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화학 성분은 정말 구분이 좀 돼야 되고 지금 뭐 좀 더 나중에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을 때 제가 드리겠지만은 정말이지 인체 유해한 무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났죠. 사타구니에서부터 등짝까지. 고추끝까지 헐어 있었다니까. 목 밑에, 얼굴만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 나머지는 다 이렇게 했었는데